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들이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 예, 교환 가치, 그러니까 뭐 코인 결제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다고요? 그렇죠. 예, 코인으로 결제하는 뭐 기업이나 가게들이 많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코인을 통해서 네, 결제를 시도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존의 법정 화폐가 있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사실 네. 잘 안 와닿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제용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겠다라는 사업성 플랫폼을 가지고 네, 비즈니스를 시도를 하는 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그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들은 뭐라고 보고 있나요? 우선 이 업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화폐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폐와 같은 조건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인 합의와 신용이 네. 바탕이 되어야 된다. 네, 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뭐 특정 시장에서 결제하는 데 쓰기로 하자. 네, 그리고 내가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했을 때 이만큼의 서비스나 재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용이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화폐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장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화폐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또 국민들 간의 그 신뢰와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예.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시도가 있고 해외도 국가 자체가 또 시도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엘살바도르라든가 남미에서도 지금 이제 달러화가 진행되면서 예. 이렇게 그 가상화폐들을 결제 수단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성공 사례들이 많이 없죠.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네. 시도를 했었죠. 네.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가치가 계속 들쭉날쭉했습니다. 네, 물론 그 자국 화폐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 국가를 온전히 안전하게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사실 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암호화폐가 많이 태어났지만 가장 또 대표적으로 센트라라는 코인이 있어요. 센트라요. 예, 센트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인데 특이하게 이 홍보 모델을 메이웨더를 썼습니다. 네, 필리핀 복서. 그 흑인 복서 미국에. 예. 그래서 메이웨더를 쓰면서 이 암호화폐가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다. 시장이 네. 많이 퍼져 있다. 네, 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네, 특히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센트라가 총 340억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아마 메이웨더에게 지불한 그런 어떤 모델 비용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무슨 일로? 일단은 이 센트라 코인에서 홍보했던 것만큼 그 시장이 원활하게 구축이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우리는 센트라와 일을 같이 하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서 이 공동 창업자인 대표 2명이 스캠 코인을 발행을 해놓고 네. 사람들을 모아서 현혹시킨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 사기 백서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백서를 만들고 그 뒤에 그 일드 플랜들을 실행을 하려고 했다가 다 무산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충분히 짜놓고 네. 이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했다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닌 사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와 MOU를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체결을 했다. 네. 여기에서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뭐 오징어를 뭐 예. 쭈꾸미라고 표현하는 건 그래도 비슷한 약간의 혼동일 수는 있겠지만 예. 오징어가 아닌 것을 뭐 아예 오징어로 둔갑시키는 뭐 그런 사례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결제형 코인, 합리적 비즈니스 펼치는 그 성공적인 사례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네. 그렇죠. 예. 실제로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네. 결제에 있어서 네. 크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공을 네. 거둔 사례도 충분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 페이코인 있죠. 그 우리 중간에 이 방송하다 보면 광고가 잠깐씩 나오는데 네. 그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날사에서 만든 거죠? 예, 다날에서 다날 같은 경우에도 20년 정도 이 결제 시장에서 크게 네. 뭐 획을 그은 네.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페이코인을 만들었을 땐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MOU를 체결을 하지 않아도 네. 혹은 시장을 넓히려고 하지 않아도 뭐 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만 해도 네. 충분히 그 결제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이 상장 앞두고 바이럴을 좀 많이 하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암호화폐 관련 전문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눈이 띄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네, 이거를 사면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광고는 아니지만 이 결제용 코인으로서 좀 많이 주목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크립토끼라는 네. 코인이 또 있습니다. 크립토끼. 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크립토끼라는 코인 자체가 그냥 만든 결제용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페이코인처럼 그 바탕이 되는 가맹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아, 현재 많이 좀 있나요? 예, 가맹점들? 뭐 한 3,000개 꽤 정도? 많네요. 3,000개 정도 해놓고 또 기존의 이 크립토끼를 만든 회사 자체가 그 우리 뭐 매장이라든지 가맹점 가면 이 포스기 있잖아요. 네네. 이 포스기 만들던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로직을 이해하고 있겠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는데 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좀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아, 만약에 또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있으면 네. 문제점도 한번 좀 파헤쳐 보고 네. 잘 되는 코인이다라고 하면 장점도 찾아보고. 최근에 그 아프리카 TV의 결제 코인을 표방한 그 티오 코인 예.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아프리카 TV의 일부 BJ들이 네. 이 암호화폐 티오 코인 관련해서 소위 말해 뒷광고를 받고 네. 함부로 홍보를 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 티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결제 코인을 표방한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자회사가 글로벌 오더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티오 코인을 발행을 해놓고 이 코인에 대해서 아프리카 BJ들에게 뒷광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투자를 또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BJ들, 유명한 BJ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팬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시장 내에서의 파급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대형 BJ라고 하면은 구독자가 기본이 뭐 한 60만, 100만, 200만 가는 구독자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주고 또 투자를 유도를 하고 실제로 이 글로벌 오더의 대표가 BJ들에게 돈을 또 빌려줬습니다. 티오 코인 한번 투자를 해봐라. 네. 돈이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1억을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투자를 해봐라. 그럼 BJ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돈으로 혹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코인게이트입니다. 코인게이트. 아프리카 TV에. 네. 코인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었는데 네. 이처럼 현재 BJ들 중에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약간 좀 불법적인 일도 하고 어떤 비리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아프리카 BJ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뭐 트위치 이런 플랫폼에서도 BJ들이 암호화폐를 좀 많이 꺼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된 방송이 구독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약간 좀 퇴출돼 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또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우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네. 광고를 찍는 경우 아니면 홍보를 해주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5초짜리 광고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암호화폐 광고니까 이건 내가 5초를 넘어서 한 15초까지는 봐줘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10초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본인 소개를 할 때 암호화폐 전문가래요. 아. 10년 넘게 암호화폐를 해왔대요. 네. 근데 퀀텀이라는 코인을 네. 콘돔이라고 읽더라고요. 아. 이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암호화폐를 한 3년, 4년 정도만 해봤다 하더라면 네. 퀀텀을 갖다가 콘덤이라고 써줘도 퀀텀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콘돔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기꾼 많이 튀어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뭐 짝퉁으로 발행한 또 콘돔이란 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걸 티커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BTC,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ETH. 네. 네. 실제로 자기들이 거기다 써놓기를 네. QTUM, 네. 퀀텀 티커를 정확하게 썼어요. 네. 근데 이걸 콘돔으로 읽는다? 그래서 전 처음에 우리나라 BJ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 광고 한번 찍었더라고요. 퀀텀에서 거의 발음이 콘돔으로 들릴 정도네. 이게 발음이. 예. 난감하네요, 정말.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 회사는 뭐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많이 판매가 됐나요? 그래서 결국? 사실 판매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적어도 퀀텀, 콘돔 정도는 구분을 할 줄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광고주가 크게 수익을 보지는 못했을 거다. 네. 혹은 그 BJ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을 앞으로도 발휘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거기에 또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토큰에 대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깨지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김영석 전문위원 같은 분이 광고에 나오면 그래도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광고를 노린 또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그러면? 저는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광고를 왜 특별히 안 받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네.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광고 같은 경우에 광고도 함부로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뭐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연락이 바로 올 수도 있겠죠. 네. 광고라기보다는 뭐 비즈니스는 뭐 제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뭐 광고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광고를 오늘 방송으로 명확하게 안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코인 주들께서는 광고를 절대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이 받으세요.